첫 번째 가볼까요? 논란 후 세금 추가 납부입니다. 자, 탈세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배우 김선호 씨. 어제까지는 탈세 목적 아니었다 이런 해명이었는데 결국 오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이 사랑 통역되나요로 겨우겨우 이 제2의 전성기가 찾아왔는데 이 기회를 또 날릴 수 없다 뭐 이런 걸까요? 아무래도 논란이 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소속사 판타지오를 통해서 김선호 씨가 반성하고 있고 또 세금을 추가로 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 판타지오는 김선호 씨가 탈세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먼저 과거 김 씨가 이전 소속사로부터 1인 법인으로 정산금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했고요. 판타지오는 김선호 씨와 개인 명의로 계약을 맺어서 정산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선호 씨가 법인 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해당 법인을 설립해 유지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대신 전했고요. 이에 덧붙여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과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가족급여, 법인 차량을 모두 반납했고 과거 정산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김 씨 측의 입장이 좀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광고계 손절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김선호와 협업을 한 의류 브랜드는 SNS에 올렸던 김 씨의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고 광고를 비공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는 13일에 개막 예정인 연극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녹음되는지 몰랐어요. 자, 보험 상담을 받던 중에 의도치 않게 전화가 뚝 끊겨버렸는데요. 자, 다시 전화를 걸려던 순간 휴대전화에 남은 의문의 음성 메시지, 충격적인 제보 목소리 들어보시죠.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사람 전화를 하다고 했는데 진짜 또 물어봤겠지 딴 사람들한테 이건 안 하지. 아 웃기다. 바로 끊기더만 전화도 안 받아. 판단력을 이런 들은 허락하지도 말아야 돼. 어머나 이게 뭐야, 통화할 때는 고객님 하다가 끊기니까 저렇게 육두문자를. 네, 그렇습니다. 1월 22일이었는데요. 제보자가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일하던 중이어가지고 다음 날 다시 하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를 시작한 지 1분 만에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일부러 끊은 게 아니라 제보자 휴대전화기 업데이트, 그러니까 자동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아하. 전원이 꺼진 거죠. 아이고.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다 마무리된 다음에 전화가 끊겼으니까 전화를 해야지라고 하던 차에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이 음성 사서함에 새로운 메시지로 들어와 있던 겁니다. 허걱. 예, 들으신 것처럼 그 보험 설계사가 이 전화를 일부러 끊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욕설도 하고 폭언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을 남겼는데 확인해 보니까 어떤 영문이냐. 이 휴대전화 시스템 업데이트 이거 진행되면서 예. 실시간 음성 메시지 기능이 갑자기 활성화가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이야기가 다 녹음이 됐던 거죠.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욕설을 했고 다행인지 몰라도 이게 그대로 다 저장됐습니다. 아, 저런 기능이 있는 건 좀 미리 좀 알고서 전화하자. 네. 자, 이거 사실은 당연히 보험회사에게 따졌고요. 팀장이 수차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욕설했던 직원은 녹음이 됐나요? 정도만 얘기하고 그 후에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대가로 20만 원 보상 상품권 주겠다 했지만 받고 싶지 않고요. 법적인 어떤 소송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전화해보면 항상 이런 얘기예요. 상담원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면 폭언 금지합니다라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예, 본인들이 욕설할 줄이야.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가져가고 살펴보고입니다. 자, 의중을 알 수 없는 황당한 상황들. 첫 번째, 가져가고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캄캄한 밤 가게 앞에 택배를 저렇게 툭 배송 완료. 택배 기사는 떠나는데요. 자,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뚜벅뚜벅 걸어온 남성. 놓여있던 택배를 한 손으로 툭 집어들고 이거 딱 내 스타일이네 하고 갑니다. 자, 잠시 뒤에 트럭을 타고 아까 그 남성 쭉 떠납니다. 제발 택배 5배송이라서 다시 가져간 거라고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제보자는 충남 천안에서 세탁소를 운영 중인데요.
지난달 28일 밤 11시 반쯤에 택배가 가게 앞으로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밤이 지나서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저렇게 한 남자가 와서 택배를 마치 당연히 자기 건 척하고 저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 주문한 내용은 형광등이었어요. 그래서 뭐 비용이 비싸지는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까지는 하지 않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태연한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제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고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저녁 한 남성이 휴대폰 들고 주민 자, 그리고요 후다닥 사라집니다. 자, 이번엔 더 야심한 시각이 또 왔어요. 또다시 남의 집 현관문 앞을 기웃기웃 하더니 찰칵 하고서는 휙 또 빠르게 쌩. 자, 다음 날에도 찾아온 그 남성 이번엔 플래시까지 켜고 찰칵. 빛보다 빠르게 퇴장. 아니 현관문이 뭐 특별하다고 다 아는 그 현관문인데. 이상하죠? 예, 충남 천안의 한 복도시 아파트인데요. 현관문 밖에서 의문의 인기척이 계속 들려서 CCTV를 설치했답니다. CCTV 설치하니까 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저녁에는 현관문 앞에서 와가지고 무슨 촬영만 하고 가는 모습. 또 이번에 2일, 3일에는 또 남성이 와서 아이 유모차를 촬영하고 가는 모습. 무슨 복장 자체가 택배 기사 같지도 않고요. 과연 저 사람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무서워요. 아직 경찰에 신고는 못했어요. 뭐 범죄라고 하긴 아직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는 못했지만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모임이라고 생각해.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6년 전 재혼을 한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그 전에 이혼을 했었고 남편은 사별한 뒤에 만나게 됐는데요. 둘 다 나이도 있고 자식들도 다 컸다 보니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에겐 두 딸이 있는데요. 둘 다 따로 살아서 명절 때만 가끔 보는 사이예요. 자주 연락하진 않아도 집에 오면 뭐 밥도 차려주고 반찬도 챙겨주면서 지냈는데요. 자, 그러다 바로 어제 남편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신 이번 주에 무슨 약속 있다 그랬나? 아, 그 둘째 하은이 결혼식 당신도 같이 갈까? 뭐? 하은이 결혼식? 어. 하은이 결혼식이 이번 주야? 그래. 뭐 청첩장 안 줬나? 나한텐 연락도 없었어. 내가 얘기할 거라 생각하고 뭐 안 줬는 뭐이네. 아니 초대를 안 받았는데 결혼식을 어떻게 가? 아니 그럼 혼주석은 누가 앉아? 네, 나하고 첫째 다혜가 앉기로 했어. 그냥 편안하게 가족 모임 간다고 생각하고 따라오면 되잖아. 아니 뭐 혼주석이야 그렇다 쳐도 당장 이번 주인데 저는 아직도 뭐 청첩장은 물론 전화나 메시지 한 통 받지 못했거든요. 결혼식을 하는 본인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어쩌면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가는 게 나은가 싶은데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모임 참석하듯이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결혼식 간다는 자아입니다. 어이구 참말로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고 앉았네. 아니 새엄마도 엄마인데 뭔 첩장을 준디야. 아니 따로 말 안 해도 지금 아빠랑 같이 오겠거니 생각했겠지. 그리고 이 바보 멍충아 자신감 좀 가져.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은 안 간다는 자예요. 아이고 참말로 눈치 좀 챙겨. 하은이 그것이 보통 불려시여. 연락도 않고 혼주석에 지언니 앉히는 거 봐. 새엄마 너 저리 꺼져 아뇨. 괜히 가서 또 그냥 서럽네 하면서 눈물 콧물 쏟지 말고 집에서 사건 반장 봐 X. 자, 손 변호사님부터 가겠습니다. 네, 사실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입장이면 저는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남편의 전처동생 딸들이 아니라 남편이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가져가는 거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도 상하고 좀 섭섭하고 좀 원치 않는 자리에 가서 좀 뭔가 좀 마음도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원한다면은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닌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하라. 자, 박 변호사님. 예, 비슷한 생각인데요. 60대입니다. 만약에 한 40대, 뭐 그때 결혼식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부터 뭐 결혼을 해서
이 자녀들을 키웠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6년 정도거든요. 아마 성인이 된 이후라고 보면 60대 6년. 그렇다면 사실은 혼주, 뭐 요즘 뭐 이런 상황이 좀 많기 때문에 혼주로 해도 좋지만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게 큰 흠일까 좀 의문이고요. 남편을 봐서라도 그 자리는 참석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혼주석을 하나 더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바로 뒤에 앉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박 변호사님 비웃었어요. 말씀하실 때 비웃었어요. 우리 박상희 교수님이 막 비웃듯이 말이죠. 뭐가 잘못- 그렇게 가슴을 잘못된 웃었어요? 생각인가요? 이게 제 잘못된 생각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방송인 걸 잠깐 아, 까먹고 진짜 너무 너무 그냥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나요? 그러니까 너무 네. 네, 그냥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아유, 그 웃음의 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혼주석에 엄마 자리에 뭘 좌석을 둘을 놓고 그것도 진짜 엄마든 돌아가신 상황에서 네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저는 두 분 의견에 동의하지를 않는 게 저는 이 남편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네, 남편도 원했으면 미리 얘기했을 텐데 지금 부인이 먼저 얘기했거든요. 밥 먹다가 어디 간다 그랬나? 했더니 어쩔 수 없이 부인이 상처받을까 봐 같이 가자 그런 거지. 사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은 이렇게 늦게 아빠가 결혼할 때 아빠 인생을 위해서는 아빠가 결혼하시지만 나는 이 나이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굳이 새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지인들이나 시댁에 우리 아버지 재혼하셔서 사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뭐 가셔서 상처를 받으실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김하나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 상희 소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X가 맞다는 생각이 진짜? 드는데 사실 뭐 이렇게 뭐 딸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딸이 좀 충분히 불편할 수는 있겠다. 불편해서 초대를 안 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초대를 하고 싶었고 그만큼 이 새어머니를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먼저 청첩장도 드리고 소식도 알리고 먼저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주 열띤 공방을 벌이시네요. 저희 가족분들 바이23님 뭐하러 가? 뽀로로걸님 가지 마요. WJ0044님 가지 마라 라고 말씀 주셨고요. 갱갱민갱님께서는 아니 청첩장도 청첩장인데 남편분은 왜 말도 안 해줬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SYG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기를 새 부녀끼리 똘똘 뭉쳐서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